자, 경찰이 한 마약 수사에 외압이 행사됐다는 사건이 제2의 최병 경찰판 사건, 최병 경찰판 사건이 돌출했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구조가 똑같죠. 완전 똑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은 순도 100% 국내 사건이잖아요. 국내 군대와 그 권력 사이에 일어난 그 국내 문제잖아요. 근데 이 마약 문제는 국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74kg을 누군가가 비호했다는 거잖아요. 그 마약 74kg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남미에서 왔어도 문제고 미국에서 들어왔어도 문제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어도 결국에는 전 세계 마약 사건은 미국이 관장을 하거든요. 미국이 가장 마약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대한민국 공무원 관세청 직원들이 세관 직원들이 마약을 연루돼 있다. 들어오게끔 공범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여기 외압을 행사한 자 중에 한 명이 중요한 인물이 용산 대통령실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인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의혹도 가능해요. 그 마약에 대통령실 누군가가 관여해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와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손을 대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영리하게 굴려서 자기 지위와 법을 활용해서 이 요리조리 빠져나와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추구하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인 거에는 접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마약 문제까지 뭐 손댔다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그 74kg의 마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하면서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마약과의 전쟁. 윤석열도 주장했던 거 마약과의 전쟁. 마약 퇴치해야 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가장 영순위로 하는 게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마약 생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99.9%를 외부에서 들여오는데 74kg은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치면은 수백 톤이 들어온 거예요. 마약이기 때문에 74kg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7kg만 해도 이건 진짜 대형 범죄거든요. 국가 규모의 대형 범죄예요. 근데 74kg 그 마약이 발견됐는데 그걸 무마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관 공무원 연루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빼달라고 하는데 이게 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커넥션을 또 지켜봐야 돼요. 하나만 봅시다. 이제 좀 나가 볼게요. 국회에서 보여줬던 백혜룡 전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 지금 양분한 의원하고 지금 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열심히 수사를 해.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진짜 경찰인 거죠. 정말. 예. 진짜 경찰인데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경찰서장 자기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장이 전화를 해서 야 너 용산이 보고 있어. 근데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녹취까지 까였어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혜룡 경정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백혜룡 또 그 형사과장이 저는 뭐 옷을 벗을 갖고 돼 있어요. 지금 하니까 현재 영등포 그러니까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있는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이 한 말이 이거예요. 그렇게 좀 너무 나가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고를 계속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처음에 뜸을 들였던 것 같고 알려줘야 내가 보고를 할지 말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본청으로 이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건 뺏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네. 보름 후의 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있는 이제 김찬수가 이첩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 제가 변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작년 11월 15일 날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등포 서장일 때고 이때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슬쩍 발을 빼는 분위기로 통화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논란거리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백혜림 경장이 아니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어떻게 있습니까? 영등포 소장 본인은 자기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몰랐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지금 이거는 11월 15일에 대화고 아까 읽으셨던 게 이제 10월 30일 보름 전에 대화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너무 나가지 말고 일단 보고를 계속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말레이시아 그 마약 범죄 74kg 이거 네. 역대급으로 쾌거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면 영등포 서장이 일단 보고를 계속해야지 지원할지 안 할지 판단할 겁니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경찰서장이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성과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서장 지금 진급 기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조병노하고 저기 여기 지금 김찬수가 개입이 돼서 난리가 났던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논란 이후에 저 김찬수가 대통령실로 간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 그렇죠. 거예요. 네. 김찬수만 간 거죠. 자,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가 부임한 게요. 작년 8월 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로 간 게 올 2월 달이에요. 정말 빠르지 않아요? 6개월 만에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뭔가 김찬수가 굉장히 뭘 이-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 잘 보인 게 있네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는데 원래 저는 경찰서장이라고 하면 가장 그 경찰서에서 높은 자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75년생이에요.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계급이 총경이거든요. 총경으로 말하면 유삼영 총경, 이지은 총경. 저 얼굴 생김새로 보면 저 김찬수는 경찰대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그 관상에 드러나요? 아니 젊어 보이잖아요. 경찰대 출신은 아닌데 경찰 행정학과를 나오긴 했어요. 그래요? 네. 어쨌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런 자들이 뭔가 공을 세워서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실로 뽑혀가는 건 어마어마한 출세 코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초용전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건의 수사 개입 외압 논란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병노는 징계를 안 받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요거 개입한 사람들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징계를 안 받았고 심지어 얘는 대통령실로 영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쾌거를 이뤘던 백혜룡 그 팀장은 예. 그냥 지금 지구대에 가 있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지구대로 내려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서구에 있는 어떤 지구대로 갔다는데 그 강서구청장이 또 경찰 출신이잖아요. 또 그런데 찾아가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교훈 예. 구청장.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이종호, 김건희 주가 조작 공범이 김기현 변호사랑 통화해서 내가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별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큰 무궁화 별 2개를 달아주려고 한다. 근데 실제로 진급이 안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이유가 수사 애압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 얘는 수사 외압에 영등포 경찰서장이던 김찬수는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을 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작동하는 힘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관세청, 국세청, 경찰 이 모든 기관을 한 번에 다 동시에 관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 권력이 어디겠습니까? 대통령실 말고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래 강상문, 김찬수, 조병노 이 사람들이 다 영등포 경찰서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조병노도 영등포 경찰서장이었고 그 이후에 김찬수 직전 영등포 경찰서장이죠. 그리고 현재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까지 전부 다 이 백혜룡 형사과장한테 쾌거를 이룬 형사과장한테 세관 내용을 삭제하라고 외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세관 쪽에서는 분명히 말레이시아 조직과 브로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의 커넥션이 있어서 이걸 봐줘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냐는 거예요. 아까 이번엔. 이제 그 초반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아까 뭐 대통령실에서 무슨 마약 사업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예.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정권이니까 그런 의심도 일단 해봐야 되지만 일단 접어놓고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익관계, 인간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체가 드러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한테 이것을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했을 가능성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윤석열 정권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했던 마약 수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사실상 접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거기 나왔죠. 세관 내용은 삭제해라고 말했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외압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과 세관 관련자와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죠. 근데 얘네들 그런 거지. 가장 큰 문제는 최혜병 사건에도 그랬지만 법과 시스템이 있고 일선에서 수사하는 박정훈 대령이 있고 지금 저 백혜룡 경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사 아무리 해봐야 외압 집어넣으면 사건이 이상해지고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던 애들은 진급해버려요. 이 정권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될 세관 직원들이 영등포 경찰서에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곧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한테 가서 그런 면담이 가능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관 마약에 연루된 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루되었던 직원이 초반에는 한 4명 정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고리가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세관, 국세청, 경찰까지 움직였던 그 권력의 힘이 대통령실이라고 다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힘을 행사한 그 핵심적인 주체는 누군가? 지금 다들 똑같이 김건희를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종호라는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종호가 그 단톡방에서 골프 단톡방에서 분명히 경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병로에 대해. 그러면은 이종호가 역할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상에는 하나의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뭐 직접 마약 사업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으로라도 이해관계 속에 한 끄트머리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영등포 경찰서장 말고 조병로가요. 그때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제 경찰의 자체 감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희근이 징계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겨져요. 그런데 처분이 뭐였는지 아세요? 불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에 또 외압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용산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윤희근이 빡쳤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간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천공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용산 핵심 권력으로 들어가면 자 이거 징계하지 말라고 해. 아 그 저 경찰서장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입마금도 해야 되니까 용산 대통령실 오라고 해. 이렇게 작동하는 나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야 그냥 나는 있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팩트체크하다 보면 성질나 갖고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시키자 씨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어제 이걸 이제 취재를 하면서 김찬수 이름까지 나오고 김찬수 프로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이 딱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같다 보이기보다는 또 누군가가 어떠한 인맥을 동원해서 또 용산을 이용해 먹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조병로만 하더라도 또 본인의 커넥션에서 또 누군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탁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군에서 발생했고 경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분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김건희 주가 조작 공범이었던 이종호가 조병로를 2개를 달아주려고 했다면 네. 두 사람 관계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인 거야. 김건희는 이종호를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오빠, 경찰 아는 사람 많지? 조병로라고 알고 있어. 이거 하나만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 내가 이파리 하나 달아줄게 뭐 이렇게요? 근데 그게 언론에 나버리면 노골적으로 진급시키는 건 좀 어려워서 징계를 안 하고 그냥 경기 남부경찰서장인가로 지금 발령이 내져 있잖아요. 야, 씨발 진짜 야,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짧게 해먹고 망하는 거지. 짧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네. 자, 구자영님, 하다하다 이제는 마약까지 들어오는 정권 정말 막 나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고 감옥 보내자. 감사합니다. 이상구님, 7월 시청료 보내드립니다. 한 달 고생하셨어요. 무더운 날씨에 좋은 방송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삼계탕 값 더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